얘들아 잘 들어. 지금부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각 투표 블록버스터 아바타 시리즈 3편 보기 전 필수 코스 1, 2편 리캡 스피드 요약 들어간다. 가자. 예고 공식. 판도라 행성에 온 걸 환영해. 이곳에는 3m 푸른 거인 나비족, 신비로운 자연의 신 에이와, 그리고 탐욕에 미친 인간들이 살아. 아직 주인공은 판도라에 없어. 어디 있냐면 망해가는 지구에 있지. 2154년 지구는 망했어. 자원 고갈로 인류는 4.4광년 떨어진 판도라라는 위성에서 요즘 금값보다 개쩌는 광물 오노타늄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 인간들 눈 돌아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 판도라 대기는 인간한테 독이야. 게다가 여기 원주민들 파란 피부에 키가 3m나 되는 나비족이 살고 있거든. 얘네 자연이랑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대화하고 땅을 파헤치는 걸 극도로 싫어해. 우리가 직접 가서 설득하자니 숨도 못 쉬겠고 쟤네가 우릴 죽이려 드네. 그래서 인간들이 머리를 굴려 인간 DNA랑 나비족 DNA를 섞어서 아바타라는 원격 조정 육체를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제목 아바타 프로젝트의 시작이야. 주인공 제이크 설리 전직 해병대원인데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 신세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에게 갑자기 검은 양복쟁이들이 찾아와. 님 형이 박사였는데 죽었음. 제이크는 참고로 쌍둥이 형이 있었어. 근데 형 유전자랑 님 유전자가 똑같아서 형이 쓰던 비싼 아바타 님이 대신 조정하면 안 됨. 돈 많이 줄게. 다리도 고쳐주고. 다리를 고쳐준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렇게 냉동 수면 상태로 5년 9개월을 거쳐 판도라에 도착한 제이크. 관짝 같은 기계에 눕자마자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마상에 다리가 움직여. 연구실을 뛰쳐나가 발가락 사이로 흙이 들어와. 이 형 신났어. 이때 식물 덕후 그레이스 박사는 멍청한 군인이 왔다고 싫어하지만 제이크는 아랑곳하네. 하지만 이곳에서의 보안 책임자 쿼리치 대령이 제이크를 따로 불러. 야, 쟤네들 약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나무집에서 방 뺄지 좀 알아와. 그러면 이날이 지구 가자마자 수술해준다. 우리의 주인공 이중 스파이 임무가 시작된 거야. 그렇게 주인공 제이크는 첫 탐사 나갔다가 판도라산 호랑이한테 쫓기다 절벽에 떨어져서 낙오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밤까지 되고 늑대들이 때려돈벽 횃불 들고 설치다가 죽기 직전 한 여전사가 나타나 구해줘. 이 누나의 이름은 네이티리. 부족장의 딸이자 전사야. 이 누나 사실은 낮에 제이크를 죽이려고 했었어. 그런데 민들레 홀씨 때문에 죽이지 못했지. 민들레 홀씨 같은 게 제이크 몸에 덕지덕지 붙네. 이게 뭐냐? 바로 판도라의 신 에이와의 계시야. 네이티리는 제이크를 부족에게 데려가 족장 에이투칸과 영적 지도자 모아시 얘를 보더니 쟤 좀 가르쳐봐. 네이티리 싫은데. 근데 이 누나 츤데레처럼 다 알려줘. 활쏘기, 사냥하기, 나비 언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치헤일루. 치헤일루가 뭐냐? 머리척수로 자연이랑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판도라의 모든 생명은 에이와로 연결되어 있어. 사냥은 죽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죽은 생명에게 감사하고 에이와에게 돌려주지. 제이크는 판도라에 점점 빠져들어. 특히 네이티리한테 둘은 사랑에 빠지지. 밤에 야광숲 데이트도 하면서 썸을 타. 어느 날 제이크가 날개 달린 맹수를 길들여 부족의 전사로 인정을 받지. 근데 밤에는 인간의 몸으로 돌아와 쿼리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야. 점점 헷갈리는 거지. 내가 스파이 제이크인지 나비족 전사 제이크인지 말이야. 어쨌든 족장은 홈트리에서 방 안 뺀다고 보고한 제이크. 쿼리치 대령 더 이상 참지 않아. 참을성을 잃고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가. 거대한 불도저랑 미사일로 홈트리를 폭격.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고 수많은 나비족이 죽어. 족장 에이투칸도 이때 사망. 네이티리가 제이크를 보더니 너 배신자 스파이였어? 완전 빡쳐서 관계 끝. 제이크는 썸녀에게 배신자로 찍혀 쫓겨나고 현실 세계 몸뚱아리도 쿼리치한테 잡혀 감옥에 갇혀 완전히 망한 거지. 똥됐네. 하지만 제이크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 망할 리가 없지. 제이크는 탈출해서 생각해. 잠깐, 여기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 발생. 그레이스 박사 기억나지? 감옥 탈출하다가 쿼리치 대령이 쏜 총에 맞아 배에 구멍이 났어. 그레이스 박사를 살리려면 나비족의 도움이 필요해. 나비족한테 다시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토르크를 길들이는 거야. 토르크는 판도라 최상위 포식자, 하늘의 붉은 드래곤. 판도라 역사상 길들인 나비족은 5명밖에 없었어.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남들은 피해 다니기 바쁜 아무도 못 건드리는 토르크를 얘는 위에서 덮쳐 강제로 접속. 그렇게 전설의 지도자 토르크 막토가 되어 돌아온 제이크. 나비족들 눈이 휘둥그레져. 그 모습은 전설 그 자체. 그리고 전설의 부탁은 한 가지. 그레이스 박사를 살리는 것. 제이크 미친듯이 박사를 데리고 영혼의 나무로 뛰어가 박사님을 아바타의 몸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 나비족 전체가 모여서 의식을 진행. 에이와에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레이스는 제이크의 손을 잡고 판도라의 에너지가 느껴져.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둬. 중요해. 나중에 그레이스 아바타에서 키리가 태어나거든. 이 미스터리가 2편이랑 3편 핵심의 떡밥이야. 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제이크 각성. 제이크는 흩어진 부족들을 모아 말 타고 다니는 애들, 바닷가에 사는 애들 다 불러 인간들이 우리 땅을 뺏으려 한다.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연설 한번 기깔나게 하고 전면전 준비. 드디어 결전의 날. 인간들은 최첨단 슈트랑 폭격기를 끌고 오는데 나비족은 활이랑 화살이야. 게임이 안 되잖아. 나비족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제이크의 멘탈도 터지기 직전. 제이크가 전날 밤에 에이와한테 기도했거든. 근데 그 기도가 먹혔나봐.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모든 맹수들이 뛰쳐나와 인간들을 물어뜯기 시작해. 하늘에선 새떼가 헬기 프로펠러에 몸통 박치기 시전. 이게 바로 대자연의 분노다. 이 깡통들아. 코리치 대령은 로봇 슈트 타고 탈출해서 제이크가 누워있는 컨테이너를 부셔버려. 제이크는 숨을 못 쉬어서 캑캑대고 아바타의 몸도 힘이 빠져. 절체절명의 순간 네이티리가 기사처럼 나타나 코리치의 가슴에 화살을 두 방 빡빡 꽂아버려. 내 남편 건들지 마. 전쟁은 나비족의 승리. 인간들은 짐 싸서 지구로 쫓겨나고 제이크는 영혼의 의식을 통해 인간의 몸을 버리고 아예 아바타의 몸으로 영혼을 옮겨. 이거 아까 그레이스 박사가 하려 했던 거 제이크가 성공한 거야. 완벽한 외계인이 되면서 눈을 딱 뜨고 1편 끝. 그렇게 우린 162분짜리 영화를 한 6분 만에 봤어. 하지만 우리는 3편 보러 빨리 가야 하니까 2편 바로 시작할게. 자, 15년이 지났어. 제이크랑 네이틸이 아주 금술이 좋아. 애를 셋이나 낳았네. 첫째 아들 네테이엄. 얘는 아빠 말 잘 듣는 모범생 K 장남 스타일이야. 둘째 아들은 로아크. 얘는 사춘기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제대로 왔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 손가락도 아빠 닮아서 4개가 아니라 5개. 왕따 좀 당했어. 그리고 막내딸 투쿠티리 귀여움 담당이야. 그리고 여기 입양아 둘 추가. 한 명은 키리. 1편 끝에 그레이스 박사가 죽었잖아. 그레이스 아바타 몸을 보존해 뒀는데 그 몸이 갑자기 임신을 한 거야.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과학자들도 설명 못해. 어찌됐든 키리는 그레이스 아바타 몸에서 나온 딸이야. 이거 중요해. 별표 쳐. 에이와랑 대화하고 난리나는 신비주의 소녀야. 그리고 스파이더. 본명은 마일즈 소코로. 누구 아들이냐고? 놀라지마. 1편의 빌런 쿼리치 대령의 친아들이야. 아기가 너무 어려서 지구로 못 보내고 판도라에 남겨졌는데 제이크네 애들이랑 섞여서 타잔처럼 컸어. 이 복잡 미묘한 가족관계 평화로울 땐 괜찮았어. 인간들이 돌아오기 전까진 말이야. 어느 날 밤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 별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인간들이 타고 온 우주선의 엔진 불빛. 1편에선 광물캐러 왔었지? 이번엔 달라. 지구가 다 죽어가니까 아예 판도라에 눌러 살려고 침략군을 끌고 왔어. 착륙하면서 숲을 다 태워버려 화끈하게 신고식하는 거지. 1년도 안 돼서 거대한 도시 브리지 헤드를 건설. 숲을 태우고 땅을 파헤치고 나비족 영토를 잠식해. 제이크는 게릴라전으로 맞서 싸우는데 인간들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 죽은 코리치 대령의 기억을 백업해뒀다. 나비족 아바타 몸에 심어버린 거야. 이름하여 리콤. 죽은 군인들의 기억을 나비족 아바타에 주입하는 거지. 파란 피부에 근육 빵빵한 코리치가 나타나서 말해. 복수는 나이가. 코리치 특수부대는 숲을 뒤지다가 제이크네 애들과 딱 마주쳐. 코리치가 애들을 인질로 잡아. 스파이더는 인간이라 나비족보다 작잖아. 나무 뒤에 숨었는데 코리치가 스파이더를 보더니 아바타 몸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야. What's your name, kid? Spider, Socorro. 자신의 기억 속 친아들을 마주한 코리치. 그때 제이크랑 네리티가 도착. 화살을 날리고 총을 쏘고 난리나. 애들을 구출하는데 스파이더만 못 구해. 코리치가 스파이더만 낚아채서 도망가. 예, 데려간다. 묘한 부성애가 생겨. 시간이 지나면서 스파이더랑 코리치의 관계가 미묘해져. 나비족 언어 가르쳐주면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돼. 스파이더 고민하다가 어차피 탈출 못하는데 하며 가르쳐줘. 나비족 언어, 이크란 타는 법, 숲에서 사는 법. 그렇게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스파이더도 자신의 정체성이 헷갈려. 한편 제이크는 깨달아. 내가 여기 있으면 부족 전체가 위험해. 우리 싸워요. 당신은 드루콘 막토야. 고민 끝에 결단은 도망. 코리치가 자기만 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지. 고민 끝에 제이크는 족장 자리를 내려놓고 가족만 데리고 떠나기로 해. 키리는 그레이스 아바타랑 작별 인사. 엄마 다시 올게. 그렇게 제이크의 가족들은 이크란을 타고 날아가. 목적지는 지도 끝 동쪽 해안. 며칠을 날아가 마침내 도착한 곳. 해변에 착륙하니까 바다 나비족들이 우르르 나와 구경해. 제이크 가족 완전히 이방인 취급.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족장 토노와리와 그의 아내 로날. 로날 포스 장난 아냐. 임신한 몸으로 나와서 제이크 가족을 훑어봐. 이것들 꼬리도 얇아서 수영도 못하고 팔다리도 가늘어서 노도 못 쫓겠네.
하지만 토노와리는 족장의 무게감으로 받아줘. 이제부터 아바타 수영교실 개강. 물속에서 숨 찾는 법, 수중 생물 타는 법도 배우는데 쉽겠냐고. 물 들어가면 바로 허우적대고 다른 애들은 놀리고 비웃고, 특히 둘째 로아크는 족장 아들 아오눈이랑 시비가 붙어. 하지만 제이크한테 불려가서 혼나지. 아빠는 장남 네테이암만 이뻐하고 자기는 맨날 혼나. 로아크 멘탈 바사사. 결국 아오눈의 꼬임에 넘어가서 위험한 바다 삼형제 바위까지 갔다가 버려져. 상어 닮은 맹수한테 죽을 뻔하는데 거대한 그림자가 로아크를 구해줘. 바로 툴쿤이라는 고래야.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그들만의 사회와 인간 이상의 감정선들을 갖고 있어. 이름은 파약한. 근데 이 녀석 지느러미 한쪽이 잘려있고 물 위에서 떨어져 혼자 다녀. 알고 보니 툴쿤 세계의 살인자로 낙인 찍힌 아싸였어. 로아크는 파약한의 가시를 뽑아주면서 교감해. 그렇게 툴쿤의 과거를 봐. 파약한은 살인자가 아니었어. 인간들이 툴쿤 사냥하는 걸 막으려다 동료들을 잃은 영웅이었지. 하지만 툴쿤의 법은 절대 살생 금지라서 쫓겨난 거야. 로아크는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어. 나 홀로 양치기 소년이 된 로아크. 한편 키리는 물 만난 물고기야. 물속에만 들어가면 A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대. 모래를 만지면 빛이 나고 물고기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줘.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키리가 바다 부족 영혼의 나무에 접속했다가 환영을 봐. 엄마 그레이스 박사 환영을 마주하는데 아빠가 누구예요? 물어보려는 찰레의 연결이 끊겨.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지. 나비족 주술사가 와도 못 고치는데 제이크 숲이 부족 인간과학자들에게 도움 요청. 겨우 살려내. 이때 인간 헬기 뜬 것 때문에 쿼리치한테 위치 들키지. 으이구. 그리고 쿼리치는 상부에 바다 추적 지원 요청을 하고 상부에서는 쿼리치한테 협력자 붙여줘. 바로 시드래곤. 이 배는 툴쿤 사냥 전문 배야. 하지만 이번에는 툴쿤이 아닌 제이크 사냥. 그렇게 물의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제이크를 찾는 쿼리치. 하지만 수백 수천 개의 섬을 돌며 뒤지자니 제이크를 놓칠 것 같은 쿼리치는 툴쿤 사냥으로 물이 부족 안에 숨은 제이크를 찾아내기로 해. 툴쿤은 물의 부족과 영혼의 형제야. 한 명당 한 툴쿤과 평생 유대. 사냥 장면 처참해. 툴쿤 머리에 작살 쏴서 죽이고 뇌 속에 든 노란 액체 추출. 이름은 암리타. 불로장생 물질로 한 병에 수천억 원. 암리타 빼내고 시체는 버려. 그런데 보통 바닷속에 감춰버리는데 이번엔 보라고 대놓고 물 위에 시체를 띄워둬. 죽은 툴쿤 시체를 본 물의 부족은 폭발해. 로아크 빠르게 파약한한테 이 상황을 알리러 떠나. 이걸 본 형과 물의 부족 친구들이 쫓아가. 겨우 파약한에게 도착했는데 쿼리치가 파약한 몸에 추적 장치를 박아놨어. 파약한을 구하려다 쿼리치한테 들킨 아이들 딱 걸려서 인질이 돼. 또 인질극이야. 결국 제이크, 네이티리 그리고 물의 부족 전원 출격. 쿼리치 아이들로 협박해. 제이크 출격한 물의 부족 대기시키고 혼자 인질 협상하러 가. 하지만 제이크가 가까이 오면 사살하려는 쿼리치. 하지만 이때 로아크를 구하려 파약한이 등장. 물 위로 솟구쳐 올라서 배 갑판을 덮쳐버려. 툴쿤이 죽는 순간까지 지키는 규례 살상금지. 그딴 거 없는 툴쿤이 파약한이야. 파약한이 꼬리로 배를 부수고 인간들을 날려버려. 이로 인해 전면전이 발생. 이때 네테이암이 형답게 동생들을 챙기고 스파이더까지 구해서 도망치는데 하고 쓰러져. 바위 위로 올라와 보니 네테이암 가슴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소리를 지르며 지혈해보지만 이미 늦었어. 첫째 아들 그 착하고 믿음직한 네이테이암이 싸늘한 주검이 돼. 네리티의 울음소리가 울려. 하지만 이때 연락 오는 쿼리치. 너희 딸들을 붙잡고 있다. 제이크 정신 차리고 네이티리를 다독여. 이제 네이티리의 눈은 슬픔이 아니야. 광기로 가득해. 그녀는 활을 다시 집어들어. 네이티리는 선내로 들어가 인간 병사들을 도륙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찢어발겨. 제이크가 아이들을 구하러 갔는데 막내는 있는데 키리가 없어. 이때 등장하는 쿼리치. 키리가 인질로 잡혀있어. 칼 버려. 안 그러면 얘 죽어. 이때 네이트가 등장하는데 스파이더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어. 참고로 네이티리 아들이 잃어서 제정신이 아니야. 쿼리치 당황. 스파이더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쿼리치 스파이더를 보며 부성애를 느껴. 결국 키리를 놓아주지.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려는 순간 쿼리치가 말해. 어디 한번 가봐. 더 많은 병력을 끌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선 넘었어. 결국엔 제이크 떠나려다 싸우기로 결정. 그렇게 최후의 1대1 대결을 펼쳐. 물이 차오르는 갑판에서 목을 조르고 칼을 찌르고 난투극이 벌어져. 결국 제이크가 쿼리치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쿼리치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그리고 제이크도 물속에 잠기게 되지. 이때 로아크가 제이크를 구해내. 하지만 이들은 침몰하는 시드래곤에 여전히 갇혀있어. 이때 키리가 각성 A와의 해상 동물들을 움직이며 가족들을 구해내.
한편 스파이더도 탈출하다가 물속에 가라앉은 쿼리치를 발견. 자신이 인질로 죽을 뻔했을 때 먼저 부성애의 모습을 보여준 쿼리치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스파이더는 쿼리치를 물 밖으로 끌어올려 살려줘. 쿼리치가 함께 떠나자 아들. 하지만 스파이더는 제이크한테 돌아가. 전투는 끝났어. 하지만 상처는 너무 커. 네테이암의 장례식. 제이크는 다짐해.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이곳을 지키는 전사로서 싸우겠다는 선언이지. 그렇게 결의에 찬 제이크의 눈이 클로즈업되며 아바타 물의 길 끝. 근데 여기서 그냥 나가면 안 돼. 3편을 위한 핵심 포인트 3개. 첫 번째, 쿼리치 생존. 스파이더가 살려줬어. 그로 인해 무작정 죽이는 기계가 아니라 뭔가 심경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한편에선 어떻게 나올까? 두 번째, 스파이더의 비밀. 제이크 가족은 몰라. 특히 네이티리가 알게 된다면 분명 여기에 엄청난 갈등 요소가 담겨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예고편에 나온 그 장면, 츠헤일루를 하는 스파이더. 세 번째, 키리의 능력. A와의 직접 연결. 맛보기로 보여준 2편에서의 능력과 비밀이 3편의 핵심일 것으로 예상돼. 자, 이제 여기까지야. 그럼 이만 3편에서 만나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며 바이바이.